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4일에 있었던 YTN 1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타워와 뉴스앤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파리 테러 뉴스를 좀 제한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인 아바우드가 이 벨기에 최고 명문고 출신이라는 개인적 이력을 다루고 형제 테러리스트가 많은 이유까지 분석 보도에서 흥미롭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테러 사건을 개인에게 귀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테러범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비극적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 역사와 구조에 대한 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요르단 국왕이 IS가 지난해만 무슬림 10만 명을 살해했다는 뉴스도 단신으로 처리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떠했다는 건지, 최근 왜 이렇게 심해졌는지 궁금했습니다.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대담으로 구성했으면 사건의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사소한 지적이지만 기자 멘트 중에 프랑스의 공습이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는 잘못된 표현으로 시청 중에 불편을 느꼈습니다. 화면이 앵커로 옮겨졌는데 프랑스 검사의 오디오가 잠깐 이어지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내년 말 착공 뉴스, 혼잡 구간이 해소되고 통행 속도도 개선되고 연간 8,400억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도 6만 6천 개 창출된다. 국토개발부의 일방적인 발표에만 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 정부 최대 규모이자 4대강 이후 최대 사업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데 보다 더 심층적으로 어떻게 편익이 발생하고 우려되는 사항은 없었는지 짚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뉴스 전망대에서는 얼굴 더 고치려고 빚더미 여성 도둑질을 뉴스로 다뤘습니다. 24세의 가수 지망생이 수천만 원을 성형수술에 쓰고 비용을 더 마련하려고 친구의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사례 하나씩을 더 들면서 최근 20, 30대 젊은 층에서 심심찮게 발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젊은 층의 과도한 성형이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일반화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인지 다소 자극적인 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토리 뉴스에서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전해줬는데요. 하루에 커피 3잔에서 5잔 마시면 안 마신 사람보다 3 내지 7년 더 오래 산다는 뉴스를 하버드대학 연구팀의 결과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커피 콩의 효능이라는 건데 6잔 이상 마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며 다른 요인들은 통지한 결과인지 의문입니다. 해외 연구 결과지만 의학과 건강 이슈인 만큼 제대로 검토하고 결과를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보도했으면 합니다. 귀농 귀촌이 늘고 있다는 보도의 문제점입니다. 농협의 11월 조사 월보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는데요. 실제로 그 월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귀촌 인구가 2012년부터 갑자기 2, 3년 새에 늘은 건 사실이지만 농사를 짓는 귀농 인구는 오히려 답보 상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한국귀농귀촌진흥원이라고 하는 그 민간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2034년에는 300만 명의 귀농 귀촌 인구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 역시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라고 보겠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에 갑자기 귀농 인구는 그대로인데 귀촌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40대의 귀촌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혹시 대학 입시라든가 다른 이유는 없는가? 정말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 2, 3년 동안에 귀촌 인구가 늘어났으면 당연히 귀농 인구도 늘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인구는 그대로인데 반해서 귀촌 인구가 늘었다. 이것을 가지고 2034년에 300만 명 운운하는 것 자체는 너무 객관성이 떨어진 그런 보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그 60년대 배우 김혜정 씨 교통사고 숨진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료 화면에는 계속 방배 경찰서만 나와가지고 김혜정 씨가 어떤 사람인가 전혀 낯선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진이라든가 출연 작품 정도는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신문고의 초장대 터널 시대 예보 뉴스에서 초장대 터널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초장대 터널, 방제 시설, 제트펜, 일반인들은 그냥 들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 킬로미터 이상의 초장대 터널에서 화재 방지 시설이 미비한데 연기를 배출해주는 제트펜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해서 기사를 써주셨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뉴스앤이슈의 마지막 코너에서 뉴스 속보로
시진핑 주석의 테러리즘은 인류의 공적이라는 자막이 계속 떴고 좀 있어가지고 그 중국이 IS 그 군사작전에 동참 여부가 주목된다 이런 또 뉴스 속보가 계속 떴는데요. 중국 주석이 테러리즘은 인류의 공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과연 속보일까? 당연한 얘기를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군사작전에 동참 여부가 주목된다. 동참 여부를 결정됐으면 속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목이 되는 물음표를 가지고 이렇게 몇 분 동안 계속적으로 속보 나갈 정도가 될까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뉴스는 국익이나 그런 국민 감정 또 서로 그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놓고도 국가 간에 다르게 보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상식으로 보고 그동안 우리 언론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왔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다문화된 세계 속에서 자기들 입장에서만 보는 게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국과 우리의 인식 차이를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국제 뉴스의 보도 태도라고 봅니다. 이번 그 IS와 그 추종 세력들이 저지르고 있는 테러 사건을 보면서 특히 뉴스 전문 채널에서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중계 방송하듯이 테러 사태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서방의 중심지 파리에서 일어난 엄청난 그 테러이기 때문에 세계에 관심이 집중됐다지만은 서방 언론이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너무 긴박감과 공포심만 자아내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테러를 계기로 해서 그 IS의 그 실체를 좀 더 분석을 하고 우리의 그 테러 대비 상황에 대한 현 주소를 차분하게 그 짚어보는 그런 후속 프로가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테러 총책 아바우드가 명문고를 다닌 모범 청년이었는데 감옥에 갔다 온 뒤 잔혹한 범죄자가 됐다면서 자칫 테러범을 미화시킬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일수록 혈연을 중시한다면서 테러 그 자체보다 무슬림의 그 전통적인 관습이나 가정사까지 간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그 수십만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있고 IS 추종 세력들이 코엑스 테러 위협까지 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결코 그 테러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괜스레 이들의 관습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보도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러시아 군용 헬기를 이용한 평양 관광은 그날 날씨가 흐려가지고 유경 호텔 같은 주요 명소가 화면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흐린 화면을 내보낼 게 아니라 유경 호텔이나 주체 사상탑 등을 자료 사진으로 스키즘 작업을 해가지고 내보냈으면 훨씬 화면 구성에 성의가 있고 보기에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로 숨진 70년대 육체파 여배우 그 김혜정 씨가 기사도 경찰서 화면만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고인의 사진을 찾아보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성형 더 하려고 도둑질 이 리포트에서 범죄도 마다치 않는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범죄도 마다치 않는이죠. 그걸 하나 더 지적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같은 성격의 범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라는 그 멘트의 근거가 작년에 한 건, 재작년 한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급한 귀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또 여대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라는 그 멘트가 있는데 이건 아마 한 사건에 연루된 여대생이 여럿이라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무더기로 적발됐다라는 멘트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스 앤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블록 뉴스에 엠바고 브리핑 이라는 블록이 있는데 엠바고 기사 모음을 블록화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엠바고가 풀린 기사를 모은 것인지 근데 그 MC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각 들어온 뉴스만 전해드리는 엠바고 브리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기획 의도라면은 엠바고 브리핑 이 타이틀이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장대 터널 방제 시설 기준이 미흡하다. 홍상희 기자 리포트. 예고 리포트인데도 기자가 터널 안까지 들어가서 터널 안에서 브릿지를 한 그 성의가 돋보였습니다. 신뢰감을 주고 이런 그 제작 태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 제기 리포트로서도 손색이 없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토리 뉴스 코너는 스토리텔링 시대의 참신한 시도라고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아이템이나 진행 방식에서 이 코너의 특징을 잘 드러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의 기본은 진정성이고 그 매력은 서로 공감하는 데 있습니다. 병원 매각이나 주유소 사고, 불법 체류자, 커피와 건강의 관계, 귀농귀촌, 인구 급증 등등 너무 여러 가지 잡다하게 끼워 넣다 보니 스토리를 충분히 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스토리 뉴스의 매력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코너의 성격을 잘 정의하고 아이템 선정에 더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귀농귀촌 인구 중 40대 이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를 하셨는데 사실 숫자가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에 제가 사례로 보면 청년층이 귀농, 귀촌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경쟁에 내몰리기보다는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것을 통해서 농촌에 농지를 마련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농사 실험도 하고 꾸러미를 제공하는 등 이런 시도가 있고 또 도시에도 20, 30대 직장인들이 도시 텃밭을 가꾸고 주말에 같이 모여서 밥을 해 먹고 이런 새로운 젊은이들 사이에 대안적인 그 공동체 활동도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도 발굴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부채 부담 가장 높다. 이 뉴스도 저는 상당히 그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셨다고 봤습니다. 우리나라 고령층 빚이 세계 최고라는 것인데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을 그래프로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의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고 총 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낮기 때문에 주택연금이나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커피 얘기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3잔에서 5잔을 마시면 3년에서 7년 더 산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렇게 저같이 과학한 사람들이 이런 거는 정말 이 사람 개체차가 워낙 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정말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가 같이 가야지 되지. 하버드에서 하고 뭐 예일에서 이런 걸로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고령층이 그 부채 문제 할 때 거기 보면 세종시에서 국밥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종시의 인구 유입이 달라지고 처음에 왔을 때 많았다가 지금 돈을 잘 못 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세종시 인구가 너무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민자고속도로까지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분은 지금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날 뉴스에 세종시 한쪽은 인구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은 장사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그 세종시 문제가 같이 그 반영이 되는 좀 다른 느낌이어서 제가 이거는 다른 날 배치를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했었습니다. 그 유럽 매료시킨 한식 중에서 보면 붕어빵 아이스크림 같은 게 있는데 이 붕어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했을 때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그 낙지 먹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외국 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또 아이스크림까지 꼭 붕어빵 그걸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다른 아이템을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아니 제가 전체적으로 그걸 보면서 왜 저걸 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뉴스 앤 이슈에서는 다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인신 매매에서 그 휴대전화의 SNS 내용이 너무나 정말 자극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이렇게 화면에 나왔어서
읽기도 제가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어떤 자막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굉장히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막상에 있어서 좌측 상단 제목에 기업 사업 계획 골머리 이래서 따옴표로 골머리 하는데, 사실 골머리란 표현은 이제 머리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뜻하는데, 이 방송에서 조금 이 제목 표현으로 자칫하면은 좀 오해라든가 이 좀 품위 이런 측면에서 조금 훼손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적절한 또 직접적인 재미있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있어서도 전문 연구기관의 내년도 이 국내 경제 전망, 세계 경제 전망 이런 것이 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간략하게 함께 추가하여 보도해 주면은 보다 내용이 좀 알차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초장대 터널 시대 방제 시설 기준 없어, 그 다음에 셀프 성형기구 최소 안전 기준도 없어, 이런 아이템은 안전 관련 사항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서 이런 내용을 많이 보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뉴스 속보 자막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이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어차피 내용이 곧 이어서 보도를 하고 내용이 정말 뉴스 속보로 다른 내용 중에 크게 자막 처리해서 부각시켜서 할 만큼 중요성과 시급성이 있는지는 좀 판단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날씨 보도 중에 뉴스 속보 중국 IS 겨냥 군사작전 동참 여부가 주목된다 하는 거라든가, 스포츠 뉴스 도중에 뉴스 속보에서 시진핑 주석 테러리즘 인류의 공적, 이런 거는 뭐 뉴스 속보로 다른 뉴스에 이렇게 끼어들면서 크게 할 만큼 한가 하는, 처음에 굉장히 중요하고 뭐 한 것다고 사람들이 이게 보고 인식하고 봤는데 큰 결론이나 당연한 얘기 같다 이러면은 또 조금 진짜 뉴스 속보 이런 부분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캐스터들의 수다와 이슈 오늘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흔히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공기만큼은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생각해보면 깨끗한 공기는 더 이상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연일 계속되었던 미세먼지로 많은 생활의 불편함과 건강의 위협까지 느껴졌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이러한 미세먼지를 주제로 이야기한 캐스터들의 수다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캐스터들의 수다는 한 달에 한 번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씨 특집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달 가뭄이라는 주제에 이어 이번에는 은밀한 살인자 미세먼지라는 제목으로 미세먼지에 대해 방영되었습니다. 방송 시작 화면을 보면 캐스터들 뒤쪽으로 밝은 색깔의 그래픽이 눈에 띄는데요. 방송의 경쾌하고 발랄한 성격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아 프로그램과 잘 어울렸습니다.
방송은 올해 미세먼지가 심한지에 대한 캐스터의 질문과 이에 대한 예보관의 답변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뒤이어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과 원인,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순차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이어질 때 화면이 반으로 분할되어 한쪽은 관련 영상이 나오고 나머지 한쪽에는 설명하는 캐스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캐스터의 설명과 관련 영상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스튜디오의 분위기나 흐름도 연결되면서 영상도 전달되어 좋았습니다. 이어서 황사 마스크에 적혀 있는 KF80이나 KF94의 숫자 의미를 알려주어 개인적으로 미세먼지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황사 마스크 구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외의 예보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등과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인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 강화나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지난 방송 주제는 시청자들 모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방송에 대한 관심과 몰입을 높이기에도 좋은 주제 선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방송을 보면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발 스모그나 중국의 심각한 대기 환경으로 들며 방송 중에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언론을 통해 접했던 기사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해보면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방송에서 그 원인을 너무 한쪽으로만 국한시켜 전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방송 말미에 가볍게 그 원인이 국내 자동차 배기가스도 한몫했다라는 언급이 있긴 했지만 단 한 번뿐이어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힘차고 즐거운 토크가 있는 캐스터들의 수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오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19일에는 가슴을 시원하게 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프리미어 12에서 일본을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20일 이슈 오늘에서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세 차례 도쿄 대첩, 이승엽, 이대호 대물림 거포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뉴스는 그동안 일본을 상대로 한 드라마 같은 승부를 소개하며 게임에서 이긴 기쁨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뉴스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주최국인 일본의 다분히 의도적인 급작스러운 경기 날짜 변경 등과 같이 선수들을 방해한 행동은 잘 몰랐던 부분이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준 선수들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 뉴스를 보면 철저하게 공동 주최국인 일본 중심으로 치러져 한국이 큰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면서 준결승 게임도 날짜가 앞당겨져 선수들이 피곤한 몸으로 적응 훈련을 받았다는 말로 뉴스가 마무리됩니다. 뉴스를 시청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 한국 KBO의 입장과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부분이 궁금해졌는데요. 뉴스에서는 그 부분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를 잘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같은 불이익을 다시 받을 수 있으므로 언론에서도 이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을 함께 시작하는 이슈 오늘, 내일 아침에도 기분 좋은 뉴스를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